자,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뉴욕 증시가 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가 기록했어요. 뭐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9월은 역사적으로 가장 좋지 않았던 달인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네. 물론 이제 8월까지 아주 강했던 달에는 뭐 9월에도 괜찮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달인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시장이 지금 아주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한 번은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 간에요.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S&P 500은 54번째, 그리고 나스닥도 35번째나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이 0.3%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0.14% 올라갔고요. 어제는 주춤거렸던 다우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하나의 특정 섹터, 특정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같이 다 좀 전체적 레벨을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셀 2000은 한 0.6%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유가는 다시 한번 $70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올라간 어떤 기반이 됐죠. 오늘 에너지 섹터는 2.5%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에너지가 올라가면 산업재나 소재주가 같이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주도 마찬가지. 하여튼 그런 같은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ADP 보고서가 있었고요. 민간 일자리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매주 한 번씩 발표되는데요. 오늘 34만 건이 나오면서 팬데믹 이전 이후에 최저 수준이 나왔습니다. 예측은 한 35만 건이었기, 34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요. 쉽게 해서 8월 보고서인데요. 7월은 이제 깜짝 실적이 났었죠. 94만 3천 건인데 오늘은 이제 72만 건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이 높게 나오거나 하면 테이퍼링은 이제 바로 기정사실로 되면서 9월 20일, 20일 있을 연준에서 회의에서 뭔가 공식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강해질 것이고 어쨌든 주시장은 또 한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오히려 좀 적게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뭐 이런 시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의 숫자는 70만 건에서 80만 건 사이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어땠을까? 지난 8월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약간 엇갈리더라고요. 네, 오늘 좀 엇갈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있다 그러면 알파벳이 오늘 1.5% 떨어졌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 어저께 대부분 뉴스 그리고 해외 뉴스에서도 모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경제적인 특히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된 것이 미국에서도 탑뉴스 레벨에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뭐라 표현하더라고요? 구글 갑질 방지법?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해서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면서 어디든 간에 30%씩 뛰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었고 이거에 관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수많은 게임 개발자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해서 막 선언했다는 거 보신 것 같습니다. 포트나이트 개발자도 뭐 장려 누가 허용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에 해당되죠, 잠재적으로. 근데 보십시오. 또 애플은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0.275%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2주 정도 좀 쉬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기간 조정 정도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알파벳에 말씀드렸던 데는 1.7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아마 종가는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북도 한 1.7% 정도 떨어졌습니다. 뭐 사상 최고가 수준 계속 가다가 오늘 이제 좀 쉬는 모습이 되겠고요. 아마존은 어저께 이제 9일 중에 8일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하락했습니다. 0.4% 내려갔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또 넷플릭스죠. 넷플릭스가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는 끝났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누가 보냐 뭐 이런 얘기만 하셨을 텐데요. 물론 이제 굳이 이제 따지면 우리나라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 또 DP란 게 그 넷플릭스 전용 드라마 혹시 보신 분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TV 뉴스 지상파 뉴스에서도 그런 드라마 하나를 광고 이런 거가 몇 개 없거든요. 쉽게 보면. 근데 이게 DP란 거가 아마 많은 분들 지상 광고나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바로 이거죠.
애플이요 앱스토어에서 넷플릭스를 별도 기타 결제를 유도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체 인앱 결제가 아니라 별도로 자체적으로 결제하는 걸 몇 개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한 건 아니지만 넷플릭스라든가 뭐 스포티파이 같은 것들 몇 개를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호재를 인식되면서 1%는 올라가면서 넷플릭스가 언제 다시 올라갔냐고 했지만 오늘 사상 최고가 다 올라왔어요. 예, 네. 테슬라도 오늘 좀 반대. 오늘은 좀 약보합,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됐어요. 이슈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던 구글과 애플의 갑질 방지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이게 진짜 외신의 헤드라인을 가득 장식을 했었거든요.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네. 이게 어떤 사안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네. 보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제받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물건을 네. 어디서 파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무슨 게임을 하거나 무슨 사업자를 내고 결제를 받기려면 요즘 현금 뭐 하는 분도 있죠. 네네. 무통장으로 받고 뭐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카드의 가맹점 되기부터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파냐? 그 애플이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팔면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자기가 많이 자기네가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독점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었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계속 그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플이 그동안에 계속 뭐 안 한다 하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앞서서 그런 이슈가 되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또 협의를 하면서 야, 넷플릭스 같은 너희 같은 데 할 수 있다 하면서 네. 허용으로 해준 몇 개 해준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결제를 100% 허용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 하겠고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조그만 기업들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좋으니까요. 예, 네, 이게 많이 편한 팔 수 거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우리의 목소리도 있지만 늘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슈가 되느니 그냥 깔끔하게 털어주고 네네. 앞으로 잘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애플에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이분이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10년 이상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창업을 한 사람인데 짐 먼스터라는 사람이 아하. 그러니까 룹벤처라고 창투자를 만들었고 이제 그 다음에 애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번스턴에 있는 사쿠나기라는 사람이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류되고 있는데 여튼 네네. 그 전에는 이분이 최고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많이 인용되는 분이죠. 애플도 좋아하고 테슬라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좀 테슬라 좀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분의 기사를 안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네. 워치하실 텐데 이분의 이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있지만 애플이 포텐이 워낙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200가 갈 수 있다는 얘기 하거든요. 이게 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200가 가면 쉽게 해서 $3조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애플이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양한 서비스, 최근에 얘기 나왔던 광고 시장도 계속 들어갈 여력이 있겠고요. 자동차 시장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는 이제 많은 분들 애플 워치 같은 걸로 해서 애플 워치도 마찬가지 그리고 삼성에서도 그 워치를 해갖고 뉴스 보시면 계실 것 같아요. 그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알아갖고 네네. 병원에 갑자기 응급실에 자동으로 연결돼서 사람이 살았다는 소위 미담 같은 거가 네네. 삼성에서 보도된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심장 박동수 체크하고 요번에 보면 양궁에서 네네. 네. 양궁에서 제가 어떤 기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장 박동수가 이슈가 됐잖아요. 아, 네.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 금메달 받은 층 하나가 이제 자면서 양궁한다 그런 한거 제가 이름은 모르겠죠. 그런 이슈는 뭔가 몸에 장착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있고 앞으로 이제 확대되면 그 애플워치로 지금은 심장 박동수가 되지만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걸 갖고 지금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받은 거가 뭐 어떤 방식이었는지만 당뇨를 체크하는 것들. 네네. 그리고 오늘 보면 앞으로 나는 거가 혈압까지 체크해갖고 이걸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에 앞으로 포텐이 넘쳐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애플에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뭐 구글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이제 분명히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그리고 매치그룹 이런 데 주가가 올랐을 때에는 인앱 결제 30% 수수료를 덜 내면서 마진이 높아질 거다. 근데 그럼 그 마진 얘네들이 높아진 마진 누가 뺏기냐? 애플이 뺏기는 건데 네네. 이게 걱정할 게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한다는 거가 되겠고요. 앞으로 또 이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어저께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본 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뭔가 다른 걸 하잖아일 거라는 네네.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앱에 등록하는데 기본 수수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거기서도 받을 수 있고 수많은 방법이 있겠죠. 네네. 예, 애플이나 구글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고 미국에도 많이 있지만 네. 댄 아이브스, 웨드브스의 댄 아이브스 같은 거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큰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몇 개 말씀드린 추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러 번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미국에서 그 반려견 하는 거에 온라인 쇼핑몰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장은 훨씬 커지겠는데 이제 경쟁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도 하고 월마트도 그러면 이게 무한 경쟁에서 얼마만큼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네네. 그런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부족했고 적자도 대상보다 컸거든요. 이러면 오늘 9%가 떨어졌고요. 파이브빌로는 시켜서 다이소죠. 그러니까 $10도 아니고 $5 이하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동네 조그만 규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딱 사고 이런 것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가면 더 멀리, 더 많은 데 화려한 데 가잖아요. 그렇죠. $5짜리보다는 또 비싼 데 가는 거가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어울리지는 않은 거죠. 여튼 이익은 기대 이상이었지만 매출이 기대 이하면서 많이 떨어졌고요. 홈앤푸드는 이름은 모르시지만 잘 모르시지만 스팸입니다. 스팸. 아하. 그러니까 소세지 스팸 있죠. 스팸을 만드는. 와닿네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스팸이라든가 또 비슷한 거가 크록스나 이런 것들이 비상식약이나 집에서 쓰는 그 네. 소독세 이거가 작년에 워낙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보면 뭐 그 크록스 같은 건 3, 4년 갑니다. 네네. 그 유통기한이. 스팸 같은 것도 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워낙 작년과 올해는 약간 다른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차지 포인트는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도 좋게 나왔고 긍정적인 계속 의견이 나왔습니다. 8% 올라갔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인비절라인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뭐 젊으신 분은 이거 하신 분도 계시겠고요. 자제분들을 위해서 치아 교정할 때 요즘 다 투명한 거 쓰지 않습니까? 투명 교정기. 인비절라인에서 뭐 세계 최대 기업이죠. 그 페이턴트를 특허를 갖고 있고요. 물론 네.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산 제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이제 파이브빌러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경우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갔네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는 여전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피크를 치고 좀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겠죠? 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이제 18개 주가 최소한 그 피크를 치고 있다. 네네.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00명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나라 아직 부족하잖아요. 네네. 우려가 많은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확인드렸지만 전체 확진자 수 있죠. 50개 주의 전체 확진자는 제가 오늘 뽑아왔는데 오늘도 계속 증가세가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보여드렸을 때는 플로리다랑 텍사스가 꺾였다고 보여드렸는데요. 여전히 큰 틀에서 보면 대도시죠. 대도시는 증가세가 주춤하는 그림. 그다음 그림 보여주면 아래가 이제 그다음에 증가세가 주춤하는 거다. 파란색이요. 하얀색은 지방 지역입니다. 농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지방 지역, 교외 지역은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찌됐건 미국도 대도시의 도시 위주가 약간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18개 주가 꺾였는데요. 네. 오늘 발표한 수치를 확인드리면 6월 말 이후 처음으로요. 입원 환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오. 입원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네. 위에가 이제 전체 자연과 꺾인 거를 보실 텐데 이게 7일 이동 평균으로 12,280명이 나와서 전주 대비 2.4%가 꺾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두 개는 먼저 꺾인 플로리다랑 텍사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쪽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미국에서 아직까지 남은 주가 많이 있지만 네네. 심했던 주나 도시화가 많이 됐던 주, 도시 쪽이 많이 인구가 있는 것은 꺾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번에 좀 약하게 났잖아요. 이번 네네. 주에 잇따라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비자 카드 이런 것들이 한 2주 한 달 반 동안 재미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수치를 보면 7월 달에 125.1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이게 보면 네. 꺾였지 않습니까? 8월에 113.8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전망이 123이었기 때문에 훅 꺾였거든요. 이거 꺾인 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사람들이 이제 나가려고 또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네. 이렇게 확진자가 수가 늘어나는 거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춤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꺾였는데 실제로 보면 이 다음은 이제 분석입니다. 이건 팩트가 되겠고요. 네네. 이거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예견되었다는 수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소비 서비스 부분에 소비자 심리가 둔화됐다는 겁니다. 서비스 부분이 뭐냐면 그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런 거 네네. 아닙니까? 그리고 먹으러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약간 주춤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안정세로 돌아섰고 바닥에 도달한 것 같답니다. 이제 물론 이게 다음 달에 어떻게 수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안정세로 도달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프리스 증권이 더 흥미로운 거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제 경제 활동이 둔화된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거는 제프리스에서 작년에 처음 개발한 제프 데이터라는 통계 제프 지수. 데이터. 예,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랑 S&P랑 무디스가 CNN이랑 같이 하는 건 백투노멀 인덱스도 비슷한 건데요. 네네. 이 제프 데이터는 뭐를 하냐면 기존의 정부 데이터가 통계가 좀 활용되고요. 그다음에 대안 통계 데이터를 씁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인하는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거라서 얼터네이티브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직관적으로 뉴욕의 지하철의 이용객 수, 네. 뭐 이런 거가 들어가고요. 오. 3대 도시의 교통량이 들어가고요. 네. 미국의 에너지 소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공 이용객 수, 구직사 수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평가하는데 이게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약간 그 평화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위에 서 있는데 이게 이 제프리스가 이거 갖고 하는 거는 9월 세 번째 주 정도가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네네. 하고 있는데 아하. 바로 여기도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꺾이면서 네. 이게 다시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하고 네네.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약간 슬로우한 것도 있고 이런 우려감도 있고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경계의 목소리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 수가 멀지 않았다라는 아하.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시장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뭐냐 지금 걱정해서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 네네. 그런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뭐 시청자분이 하셔야 되겠지만 결론은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뭐 몇 주 동안은 워낙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도 약간 주춤거렸지만 이건 곧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 기관들의 분석을 오늘 전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2학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